자, 문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환경관리 기본 원칙.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 알고 계셔야겠고, 그리고 사례 속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작업환경관리의 기본 원칙의 명칭과 명칭쓰래요. 그리고 괄호 안에 기억니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물질 변경 시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해 화학 물질을 덜 유해하거나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변경하거나 공정과 시설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물질을 변경하거나 공정이나 시설을 변경한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꾼다. 변경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변경이 포인트예요. 이런 걸 우리는 대치라고 얘기합니다. 작업환경관리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대치인 거죠. 자, 직업병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아, 대치가 근본적인 방법, 첫 번째 방법이구나. 이 방법 사용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물질 변경 시 대체하고자 하는 물질과 유사한 기획을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니은이 적다는 이유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물질을 변경하고 싶어요. A라는 물질을 B라는 물질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유의점이 있다고요. 뭘 주의해야 하는가? 아니, 바꾸려면 비슷한 물질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했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비슷한 물질이어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 구조가 비슷해야 하고 그리고 A를 B라는 물질로 바꾼다는 이유는 A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덜 유해한 이 물질을 바꾸는 것이 좋겠어. 독성이 적다는 이유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2번 다음의 작업환경 기본 원칙의 명칭과 개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환경 기본 원칙의 명칭과 개념. 자, 봤더니 지금 사례가 보여요.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작업환경 기본 원칙 찾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명칭과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섞여 있으면 위험해. 그래서 그 물질들을 분리해서 보관할 거야. 위험한 시설을 분리하였어. 뜨거운 물체를 다루는 공정 과정에서 기구를 대치해서 차열했어. 분리했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사례에서의 포인트는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 따로 떼어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걸 우리는 격리라고 해요. 자, 이 격리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자면, 자, 격리는 유해인자의 영향을 받는 작업자와 유해인자 사이에서 물체와 거리와 시간 등의 장벽을 만들어 작업자를 보호하는 작업환경 관리 방법입니다. 자, 이 물질이 작업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쳐. 그러면 이 사이에 물체를 두든 거리를 두든 시간차를 두든 그래서 이 유해한 요인과 작업자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격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명칭 개념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열이나 유해 물질의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낮춘대요. 농도를 낮추고 싶어요. 자, 유해성을 예방하고 공기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해 물질의 발생원을 가까이에서 이 물질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작업장의 유해 물질 전체를 희석할 거예요. 자, 이 공간에 유해 물질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주고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자, 국수적으로 여기서 유해한 뭔가가 나오고 있어. 얘를 빨아들일 거예요. 고깃집 불판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유해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건 환기에 대한 얘기. 자, 환기는 오염된 공기를 작업장으로부터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치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명칭, 개념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 이 작업환경 기본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볼 겁니다. 대치, 격리, 그리고 환기. 다음에 예방대책이
작업 환경 관리의 기본 원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례를 보고 어떤 작업 환경 관리인지 찾아내야 된다. 이런 문제죠. 자, 인화 물질이 든 탱크와 탱크 사이에 도랑을 파서 제방을 만들었어요. 인화 물질이 든 탱크, 이 탱크, 이 두 개 같이 있으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도랑을 파서 제방을 만들었어요. 이 탱크와 이 탱크를 어떻게 했단 얘기? 분리했단 얘기.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격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격리 중에서도 거리 격리에 대한 얘기. 산업장에서 페인트 성분의 비산 방지를 위해서 분사식 공정 방법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페인트 담그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바꿨어, 변경했어.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막 뿌리는 방식을 사용했더니 그 페인트가 막 날려가지고 호흡기를 통해서 몸으로 막 들어오더라. 페인트 안에 뭐가 있는데요? 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납 중독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공정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겠어. 공정을 바꾼다, 변경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 대치가 되는 거죠.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연성 물질을 철제통에 저장했어. 가연성 물질, 불나기 좋아요. 그러면 이 환경으로부터 공기가 가득한, 산소가 가득한 이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철제통에 저장한 거죠. 이 물질을 환경과 분리시킨 거예요. 자, 분리에 계속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 얘는 무엇에 대한 얘기? 격리에 대한 얘기. 자, 격리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시설을 이용해서 고열이나 유해 물질의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낮췄어. 농도를 낮추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환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을 위해서 원격 장치를 활용한 중앙 집중식 조정 장치를 설치했어요. 자, 방사선 동위원소를 취급하고 싶어. 그런데 이 방사선에 우리가 피폭되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를 취급해야 하는 이 작업과 원격 장치, 그러니까 내가 조작하는 거죠. 자, 원격 장치를 활용해서 중앙 집중식 조정 장치를 설치했다. 내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조정이라고 하는, 조정해야 되는 이 작업과의 원격 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작업과 조작을 분리시켰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취급해야 돼.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가까이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피폭이 될 거고, 그러면 나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장치, 내가 아주 먼 곳에서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가까이에서 피폭되는 일을 막으려고 해요. 얘랑 조작하는 이 공간과 작업하는 이 공간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분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격리되는 거죠. 공정 과정의 격리입니다. 자, 사업장 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금속을 두들겨 자르는 것을 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변경의 포인트를 주셔야겠고, 변경의 포인트를 줬으니 우리는 얘를 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는 그 과정,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공정 대치가 되겠습니다. 자, 방사선이 조사되는 그 공정을 자동화시켰다. 이 역시 뭐가 돼요? 격리가 돼요. 문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역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에 따른 보험급여. 이렇게 개념이 나오면 기입형으로 어떤 급여인지 판별해서 쓰실 정도만 되면 돼요. 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 그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우리는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단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는 요양급여 지급하지 않아요. 자, 니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린 근로자에게 이 요양한이라고 내가 취업하지 못했어. 그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겁니다. 내가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자, 일일당 지급액은 평균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업급여라고 해요. 자,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취업한 날,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단시간 취업을 한 경우에 그 기간에 한해서 빼고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분 휴업급여라고 얘기해요. 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된 다음에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렸어.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회복이라고 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복을 한 후에 장애가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을 장애급여라고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간병급여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습니다. 일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유족들에게 이 급여를 제공합니다. 유족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휴업급여 대신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내가 부상당하거나 그리고 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 상태예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내가 쉬는 동안 내가 보상받잖아요. 그 급여를 휴업급여라고 했다고요. 근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파요. 나는 그 중증도가 심각해요. 취업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상병보상연금의 형태로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닌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것을 장례비라고 얘기하고요. 장애급여자 중에서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직업훈련 수당을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하시고 명칭 쓰실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보험급여 기입형으로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 챕터 5로 넘어가서요. 산업간호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별 내용 아닙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왜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잖아요. 지역사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의 하위체계가 있어요. 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하위체계는 이 지역사회 간호에 대입하고 적용시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틀. 대상에게 활동 제공해서 뭐 할 거야? 목표 이룰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간호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간호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틀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대상이 산업장, 근로자라고 하는 거, 그 간호과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산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간호과정. 자,
자, 산업장 간호사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 범주에 따라 평가하고자 합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평가의 범주는 무조건 A급, 특 A급. 평가의 범주는 너무 중요해요. 5가지의 평가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생각해야 되나요? 체계 모형에 의한 평가의 범주 5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평가의 범주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평가를 할 거야. 평가를 할 건데 투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산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투입과 산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린 얘를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산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은 이 사업이 과연 적합했는가? 그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가? 이 사업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었는가? 그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판별해야 되죠. 자,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이나 작업 환경 측정이나 보건 교육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니? 사업에 대한 활동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평가예요? 그건 여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얘기인 거죠. 소음성 난청 발생 예방을 위해서 동원된 인력, 교육시간, 소음계, 오디오미터, 보호구 구입비, 작업 공정 변경 등을 확인했어요. 인력, 시간, 시설, 예산.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싶어. 그렇다면 어디서 할 수 있는 평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평가. 그래서 우리는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음성 난청 유소견율 5%, 목표를 100% 달성했는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달성했니? 목표 달성과 관련된 얘기는 어디서 할 수 있는 얘기?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 이것을 우리는 산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목표 달성 정도, 산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00% 목표 달성에 대해서 인력, 시간, 구입비. 100%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인력, 시간, 구입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투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과 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뭐에 대한 얘기? 효율성에 대한 얘기, 효율에 대한 평가 범주입니다. 자, 5% 달성은 근로자, 기업주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 여기 있죠. 요구 충족, 우리 대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적합성에 대한 평가인 거죠.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얘기예요. 그죠? 지역사회 간호를 알고자 할 때 우리가 했던 얘기라고요. 간호 과정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 간호 과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틀이 적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평가의 범주 무조건 A급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업보건, 산업간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산업간호, 산업보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하는데 그 대상이 산업,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큰 내용들을 여러 개 봤습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재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작업환경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간호 과정도 있었고요. 건강진단 무조건 A급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얘를 A급 두고 공부를 하시면서 분류하셔야죠. 특징, 그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셔야 돼요. 얘 역시 법으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고, 분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진단 했잖아. 건강진단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도 하셔야 돼요. 결과에 대한 얘기,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직업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직업병,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요인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물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화학적인 요인이 있고요. 뭐 인체공학적인 요인도 있죠. 그런 요인들 중에 요인들도 분류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물리적 요인에는 진동, 온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진동이나 이 온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파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이 지표가 의미하는 거 뭐야? 이 지표 공식이 뭐야? 그래서 값을 도출해 주셔야 돼요. 작업 환경 관리 분류하셔야죠. 분류하셔가지고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주셔야겠고, 역시 사례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그래, 이러한 사례가 얘기하는 작업 환경 관리 원칙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급여에 대한 얘기 가볍게 기본 정리하시고 그리고 명칭 쓰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보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암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